중고 스마트폰 LG 옵티머스 프로 2를 구입을 해봤습니다. 구입한 곳은 11번가인가? 뭐 오픈마켓 거기서 구입을 했고요.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가격대가 얘는 이제 조금 있었는데,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옵티머스 G 프로랑 옵티머스가 아니고 LG G3 정도가 한 15만원, 16만원대로 해가지고 뭐 구입할 만한 중고폰대 가격대로 내려왔더라고요. 얘네가 성능이 뭐 성능으로 치면 지금 현재 나오는 최신 폰에 비하면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만 뭐 웬만한 게임들은 다 돌릴 수 있는 최신 뭐 나름 고사양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들까지 무난히 돌릴 수 있고, 얘는 아무래도 뭐 LG G2나 옵티머스 G 프로에 비해서 그렇게 막 좋아진 건 아닌데 거의 동급인데, 이제 메모리가 3기가로 늘어나고 뭐 자잘한 것들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성능으로 따지면 G2보다는 약간 위에 있고 옵티머스 G 프로보다는 뭐 당연히 위에 있고요. 삼성 아니 LG에서 아무튼 G3랑 거의 동급인 거고, G3랑 아마 갤럭시로 따지면 갤럭시 S 한 4? 4 정도 될까요? 노트 3나 아니 5 정도인가? 아무튼 그런 걸 구입을 했고, 구입한 곳은 뭐 폰값 똥값이라는 데서 구입을 했고요. 출력 1A짜리를 줘가지고 거의 뭐 쓸데가 없는 충전기를, 고장도 잘 나더라고요. 이런 게 가격으로 따지면 1,500원 정도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폰값 똥값 뭐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그 중고 스마트폰 파는 곳 중에 그냥 중고 A급, A급 뭐 A 플러스 이런 것만 파는 데가 있고, 폰값 똥값 이런 데는 이제 중고 B급까지 팔아가지고, 사실 옵티머스 G 프로 2 얘 같은 경우도 A급으로 구입하려면 거의 한 20만원은 줘야 되거든요. 19에서 한 20만원. 얘도 지금 중고 B급이라서 한 16만원대 구입을 한 거고, 뭐 전에는 없더니 이런 뜬금없는 뭐 전자파 방지 스티커 같은 그런 거죠, 이게. 일단 폰은 상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상태는 뭐 액정의 장기스는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하나도 없고요. 중고 B급이면 거의 바닥인데 중고 중에서도 하나도 없고, 다만 이 뒤쪽에 모서리 같은데 찍힘 흉터가 조금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줄 정도가 아닌가. 사방에 다 찍혀 있긴 한데요. 지금 이 본체 쪽에 긁힌 게 없어서 그냥 뚜껑만 갈면 새거하고 비슷할 것 같기도 한. 뒤에 한번 뜯어보면 3200mAh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, 지금 이 G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좀 쓸만하다고 리뷰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. 이게 지금 출시 연도가 2014년인가? 그런데 그 전에 LG 폰에 비해서는 아무튼 스피커의 음질은 좀 괜찮은 편이다 뭐라고 나와 있고, 여기에 지금 유심 카드랑 마이크로 SD를 낄 수 있는, 동시에 뭐 위아래로 낄 수 있는 슬롯이 하나 있고, 볼륨 버튼, 카메라, 그리고 플래시 있고요. 밑에 마이크로 핀 잭이 있고, 지금 안에 상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안에 상태는 여기 지금 여기 침수 스티커가 있네요. 침수 스티커도 이상이 없는 거 보면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, 배터리 날짜하고 이 본체 날짜하고 좀 틀리긴 하던데, 본체 날짜가 2014년 6월인가 7월로 되어 있고 배터리는 15년 7월인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배터리 뭐 다른 데서 꼈나 보죠. 소개 한번 해줬고, 그리고 센서 같은 것들 확인해주고, 뭐 하드웨어 확인해주고, 스피커나 이런 밑에 마이크 이런 부분들 잘 되는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. 여기 스피커 부분은 이제 전화를 직접 뭐 해서 들어보면 되겠죠. 114 같은 데 걸어서 확인해 보면 될 거고, 지금 뭐 게임 같은 거 돌려봐도 잘 돌아가고요. 그리고 일단 지금 헤이데이 같은 경우에 농장 게임이긴 하지만 이 줌을 밀어가지고 이 넓은 범위로 볼 때는 상당한 하드웨어 사양이 필요한 게임인데, 나름 뭐 이 정도면 다른 3D 게임도 다 잘 돌아가는 걸로. 스피커로 음악을 한번 틀어보면, 이게 이제 스피커가 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냥 놔뒀을 때 조금 막히는 감이 있는데, 스피커 음량도 꽤 괜찮은 것 같고, 음질도
전에 이제 LG폰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기도 하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도 했는데 이 스피커 음질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. 약간 라디오 음질 같이 둔탁하게 나왔었는데 얘 G 프로 2부터는 음질이 괜찮아졌다더니 나온 지 얘도 한 1년 넘은 폰이긴 하지만 또 음질도 괜찮은 것 같고 밑에 쪽 마이크 있는데 마이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. 이게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도 하나 있죠. 여기 보면 여기 리모컨 단자고 마이크 단자인데 여기 이어폰 단자고 이어폰 단자랑 꽂아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뒤쪽에 스피커가 있고요. 플래시도 잘 들어오네요. 마이크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음성 녹음 어플로 이용하면 마이크도 테스트할 수 있고 스피커도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요.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일반 전화에서는 밑에 마이크를 쓰는데 스피커폰이나 이런 데서는 위에 마이크나 밑에 마이크랑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스피커폰을 통해서 마이크가 제대로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음성 녹음해서 녹음을 누르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밑에 긁어보니까 지금 이 밑에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네요. 위에 마이크도 사용하는지 위에 마이크는 지금 사용 안 하는 상태고 밑에 마이크를 통해서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 정지를 하고 재생을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중고폰이다 보니까 처음에 받자마자 해야 될 일은 이제 뭐 기존에 계속 사용하다가 키캣에서 안드로이드 5.0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막 수많은 앱들이 최적화가 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기분상 초기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 초기화하는 방법은 설정에서 일반의 백업 및 초기화로 들어가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무슨 공장 초기화라 그러는데 사실 과정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. 그냥 안에 데이터 지우고 뭐 초기 상태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이제 계정 동기화를 시작해서 하는 뭐 그런 건데 전화앱을 열고 3845 샵 별 누르고 350 샵을 누르면 이제 안드로이드 히든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. 각 모델명 뒤에 숫자만 쳐주면 되니까 3845 샵 별하고 뭐 320S 같은 경우 320을 친다든가 얘 같은 경우 지금 350이라 350을 치고 다시 샵을 눌러주면 들어가는데 뭐 인터넷 검색으로도 나오는 것들이고 여기서 뭐 디바이스 테스트도 있고 하드웨어 디바이스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팩토리 리셋 해가지고 공장도 초기화가 있고요. 가장 처음으로 할 거는 공장 초기화를 눌러가지고 그냥 리셋을 한번 해주고 공장 초기화를 해주면 얘가 뭐 두세 번 정도 꺼졌다 켜지면서 리셋 상태가 들어오고 나중에 다시 이제 히든 메뉴로 들어와서 하드웨어 디바이스 테스트에 가면은 뭐 LCD 테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LCD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량화소 있나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. 이렇게 누르면 검은색에서 흰색 뭐 이렇게 색깔별로 돼가지고 이 색깔에 그렇게 검은 점이 있으면 불량화소가 나오는 거니까요. 뭐 명도 테스트 같은 것도 있네요. 그냥 자동으로 할 걸 그랬네. 만약에 여기 까만 점이 보이면 요거는 이제 그 녹색 화소에서 녹색이 불이 나간 불량화소가 되는 거고요. 전체적으로 그냥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LCD 테스트는 이렇게 끝이 나고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터치 테스트인 것 같아요. 이게 터치 테스트 같은 경우에 멀티 터치 테스트가 있던데 아무튼 터치 테스트에 멀티 터치가 있고 뭐 핑거 페인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이제 멀티 터치에서 전에 한번 액정 불량 난 거를 쓰다가 발견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선이 끊기거나 선이 갑자기 튄다거나 이러면 이제 터치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. 이게 멀티 터치 테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뭐 얘가 거의 한 5개 뭐 6개 8개인가 뭐 꽤 많이 되지 않나요? 터치가 5개까지 되네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석구석 긁어가지고 여기 뭐 줄이 끊어지는 데가 없나 그러니까 줄이 갑자기 튄다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이제 터치패드에 이상이 있는 거라서 그건 교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. 히든 메뉴에서 뒤로 가기는 얘 같은 경우 이제 볼륨 버튼이고 다른 것들도 아마 비슷할 거죠. 볼륨 아래쪽 그러니까 볼륨 내리는 버튼으로 이전 메뉴로 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뭐 센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는
직접적으로 그냥 체크해보는 걸로 하면 되겠죠. 일단 히든 메뉴 이렇게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, 아무튼 이 중고폰 같은 경우는 받자마자 전체적으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, 뭐 CPU Z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상태를 한번 보면, 지금 퀄컴 뭐 칩셋이 사용되고, 지금 쿼드코어에 뭐 나노 공정 28 나노에 거의 LG G2나 G3하고 똑같은 사양이 들어가 있죠. 그래픽 카드는 안드레노 330 등등 돼 있다고 돼 있고, 디바이스 정보에 보면 지금 LG 폰이고,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지금 액정이 5.96인치인데 5.9인치가로 나오던데, 뭐 거의 6인치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. 사실은 크기로 따지면 이게 지금 LG G2인데 얘가 한 5인치인가 되는데도 뭐 비교도 안 되게 크니까요. 지금 엄청난 크기인데, 다행히 뭐 주변 베젤이 얇아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인 크기가 부피가 큰 건 아닌데, 아무튼 액정 크기는 6인치니까 거의 뭐 7인치 태블릿보다 조금 작은 정도라고 볼 수 있죠. 해상도는 지금 FHD 1920, 1080p를 지원을 하고, 대신 화면은 크고 해상도는 비슷한 거라서 뭐 G2나 G3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 DPI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. 인치당 도트 픽셀은 거의 한 400대던데, G2나 G3는 얘는 지금 369인데 뭐 이 정도라 그래서 뭐 화소가 보이는 건 아니고 300대 이상이면 충분히 괜찮죠.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메모리가 3기가라는 거. 뭐 다른 게임이랑 여러 가지 뭐 띄워서 멀티태스킹 상태로 했는데도 메모리가 남아 있는 거 보면, 이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게 2기가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뭔가 뭐 게임도 돌리고 요즘에 뭐 지도도 열고 뭐 여러 가지 어플 몇 개 좀 띄우고 하다 보면 이제 메모리 부족으로 앞에서 실행했던 앱들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, 뭐 예를 들면 지도 같은 걸 다시 열었을 때 아까 검색해놨던 그 지도가 사라지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실행되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3기가 정도면 그런 일이 아무래도 조금 덜 하겠죠. 이 1기가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사실 기본 시스템에서 잡아먹는 게 거의 한 1기가 좀 넘어간다고 치면, 이게 전체 메모리가 2기가면 나머지 1기가 내에서 뭐 어플들이 사용을 할 텐데, 이게 1기가 늘어나면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거죠.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그냥 2기가에서 3기가라 그래서 50%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, 어차피 시스템이 먹는 가용 메모리가 한 1기가 정도라고 치면 나머지 한도에서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체감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일단 시스템은 롤리팝 5.1로 업데이트를 했고, 그리고 뭐 배터리 상태는 뭐 그럭저럭 나오는 편이고, 그리고 이제 센서 부분에 보면 꼭 거기서 광고가 뜨는, 여기 지금 뭐 가속 센서나 뭐 자이로스코프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.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가속 센서는 뭔가 움직이는 가속도인데, 이렇게 움직여 봐가지고 이 센서 수치가 변하면 센서 이상은 없다고 보는 건데, 뭐 정확히 거기에 맞게 움직이느냐 아느냐는 뭐 자이로스코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알아보는 수밖에 없죠. 직접적으로. 아니면 그런 자이로스코프 어플이나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는데, 이렇게 좌우로 했을 때 지금 뭐 축도 다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. 자이로스코프 이상 없는 것 같고, 여기 보면 이제 라이트라고 있는데, LG 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도 센서거든요. 지금 여기 윗부분이 조도 센서고 이쪽이 카메라인데, 여기 위에 이렇게 가려보면 조도 센서 가려보면, 룩스가 지금 뭐 10까지 떨어졌다가 떼면은 136 룩스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조도 센서도 이상이 없다는 거고요. 그리고 중력 센서도 왔다 갔다 잘 움직이는 것 같고,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는 와이파이 연결해서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. 그리고 카메라는 잘 되는지 카메라 어플을 실행해 가지고 보면 되겠죠. 밑에 포커스는 잘 잡히는지. 이게 액정이 크니까 화면도 아주 시원시원하네요. 조도 센서는 아까 체크했고,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체크했고, 지금 이쪽에 들리는 뭐 스피커나 이런 것들 잘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죠. 밑에 마이크로 오핀 뭐 충전 잘 되는지, 데이터 연결은 되는지 컴퓨터랑 연결해 보면 되고, 밑에 쪽에 지금 마이크가 있는데, 그리고 처음에 키면은 4.4 키캣이 들어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뭐 중고폰이다 보니까 그 안드로이드가 LG 폰이 안드로이드 롤리팝 업데이트가 한
2015년 초인가 한번 됐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전부터 중고폰 상태였는지 아니면 뭐 그냥 쓰다가 중고폰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음에 받자마자 안드로이드를 롤리팝으로 업데이트를 해줬고 키캣에서 롤리팝으로 업데이트를 해줬고 그리고 뭐 처음에 중고폰 받자마자 이제 이것저것 좀 확인을 해봐야죠. 왜냐면 중고폰 같은 경우는 AS도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AS는 직접 수리를 해야 되고 뭐 판매자가 보증해봤자 뭐 한두 달 정도 보증하지 않을까요? 아마 계속 막 신규폰 산 것처럼 뭐 1, 2년씩 AS를 보증해주는 건 아니니까